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더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단순히 외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사고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나이 들수록 인생이 즐거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10가지. 1.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삶의 활력을 유지한다. 새로운 기술, 취미, 언어 또는 학문을 탐구하며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 2.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 과거에는 큰 성취나 성공을 목표로 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일상의 사소한 기쁨을 누리는 능력이 커진다. 좋은 커피 한 잔, 산책, 조용한 시간 같은 것들이 인생의 즐거움을 만든다. 3. 인간관계를 가꾸고 소통을 즐긴다. 좋은 인간관계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다. 나이가 들어도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진솔한 대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외로움보다 충만함을 더 많이 느낀다. 4.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 후회보다는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기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과거의 실수를 곱씹기보다 현재를 살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즐길 수 있다. 5.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한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 운동, 명상, 취미 생활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6. 유머 감각이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가벼운 농담이나 여유로운 태도는 삶을 한층 더 즐겁게 만든다. 7. 사회적 압박에서 자유롭다. 젊을 때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사회적 기대에 맞추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 8.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환경이나 기술, 문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활기차다. 9.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감사는 행복의 가장 강력한 원천 중 하나다. 자신의 삶에서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만족스러운 인생을 산다. 10.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간다. 사회적인 속도에 맞추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삶의 속도를 찾아간다. 너무 급하게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느려지지도 않는 균형을 유지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일부러 노력해서 가질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터득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서도 삶을 즐기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이다. 위의 10가지 특징에 대한 간단한 실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았다. 1. 매일 10분에서 30분 독서하기.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거나 새로운 주제에 도전해 본다. 기사, 논문, 블로그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도 좋다. 2. 온라인 강의나 강연 시청하기. 유튜브, TED, COURSERA, UDEMY, 클래스 100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다. 짧은 영상부터 시작해 부담 없이 배움을 이어간다. 3. 새로운 취미나 기술 배우기. 악기 연주, 요리, 그림 그리기, 코딩, 언어 등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 정해서 시작한다.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4.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단어 또는 개념 익히기. 외국어 단어나 전문 용어를 익혀두면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 뜻을 알게 된 단어를 직접 사용해보는 연습을 한다. 5.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 나누기. 새로운 시각을 배우려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다. 토론, 모임이나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6. 일상에서 왜? 라는 질문 던지기. 주변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찾아본다. 예를 들어, 왜 빛은 파장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일까? 같은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것. 7. 글쓰기 습관 들이기. 하루를 돌아보며 배운 점을 메모하거나 블로그에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 방법들 중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더 깊이 인식하고 즐기는 습관이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정리해 보았다. 1. 하루 중 기분 좋았던 순간을 기록하기.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길에서 본 예쁜 꽃, 좋은 대화 등 사소한 것들을 적어본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할 것들을 떠올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2. 자연을 즐기는 시간 갖기. 맑은 하늘, 바람이 부는 소리, 나뭇잎의 흔들림을 잠시라도 감상한다. 햇빛을 쬐거나 짧게라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본다. 3. 좋아하는 음악 듣기.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를 찾아 듣거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을 감상한다.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다. 4. 작은 친절을 베풀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가볍게 미소 짓거나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5. 좋아하는 음식 천천히 즐기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음식을 급하게 먹지 않고 향과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다. 평소 먹고 싶었던 간식이나 음식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다. 6. 디지털 디톡스 시간 갖기. 하루에 10분에서 30분이라도 핸드폰을 멀리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본다. 아무 생각 없이 쉬거나 눈을 감고 현재의 순간을 느껴보는 것도 방법이다. 7. 손으로 무언가 만들기. 직접 요리해 먹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가벼운 DIY 활동을 해보는 것도 행복감을 준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8. 향기와 감각을 활용하기. 좋아하는 향초를 피우거나 향이 좋은 차를 마시며 기분을 전환해 본다. 촉감이 좋은 옷을 입거나 포근한 담요를 덮고 쉬는 것도 작은 행복을 준다. 9. 웃을 수 있는 것 찾아보기. 재미있는 영상이나 유머 글을 보면서 가볍게 웃어본다. 일상 속에서 유머를 찾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10. 지금 이 순간을 의식적으로 느껴보기.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현재에 집중해 본다. 손에 닿는 감촉, 들리는 소리, 공기의 온도 등을 의식하며 살아있음을 느껴본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하루가 더 충만해진다. 결국 행복은 거창한 목표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가꾸고 소통을 즐긴다. 인간관계를 가꾸고 소통을 즐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1. 먼저 연락하기. 오랜만에 생각난 친구나 지인에게 안부를 물어본다. 잘 지내? 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관계를 이어가는 시작점이 된다. 2.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기.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다. 공감하는 표현을 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도 편안함을 느낀다. 단순한 조언보다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처럼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게 중요하다. 3.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기. 작은 일에도 고마워, 덕분에 즐거웠어, 내 덕분이야 같은 표현을 자주 한다. 칭찬은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강력한 도구다. 4.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만들기.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 여행을 함께하며 추억을 만든다. 온라인이라도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면 공감대가 깊어진다. 5.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기회 만들기. 문자나 메시지만이 아니라 직접 만나거나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해 본다. 짧은 만남이라도 직접 얼굴을 보는 것이 관계 유지에 큰 영향을 준다. 6.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사람마다 성향과 가치관이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관계가 더 깊어진다. 7.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기. 무조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본다. 반대로 상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작은 것이라도 돕는다면 신뢰가 깊어진다. 8. 불필요한 관계에 연연하지 않기. 억지로 이어가야 하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 주고받는 것이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9.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 더 정성을 들이기. 가족, 직장 동료, 가까운 친구 등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신경 쓴다. 매일 얼굴을 보더라도 오늘 하루 어땠어? 이 같은 관심 표현이 관계를 돈독하게 만든다. 10. 긍정적인 대화를 습관화하기. 불평, 험담보다는 좋은 이야기, 유익한 정보를 나누려고 노력한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인간관계가 더 깊어지고 소통이 즐거워진다. 결국 좋은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정성과 관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1. 과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땐 최선을 다했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과거의 나를 탓하지 않는다. 2. 후회하는 대신 배움으로 전환하기.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얻으면 과거는 성장의 자산이 된다. 3.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 기르기.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자문한다. 명상이나 운동을 통해 현재에 몰입하는 시간을 늘린다. 4. 자신을 용서하기. 실수를 했더라도 자책하지 않고 그땐 몰랐으니까라며 스스로를 용서한다. 자기 연민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을 가지면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다. 5.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기. 이미 끝난 관계나 지나간 기회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는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놓아준다. 6.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기. 과거에 집중하는 대신 앞으로 만들고 싶은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본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과거의 미련이 줄어든다. 7. 불필요한 비교 멈추기.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했더라면 같은 가정을 하지 않는다. 남과 비교하며 후회하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집중한다. 8. 과거의 감정을 흘려보내는 의식 만들기.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써서 미련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정한 행동에 깊은 숨 들이쉬고 내쉬기, 가벼운 운동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다. 9. 새로운 경험으로 채우기. 새로운 취미, 도전,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과거보다는 현재에 몰입한다. 새로운 경험이 쌓이면 과거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희미해진다. 10. 지나간 일에 대해 생각이 많아질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이 지금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유익한 생각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한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을 통해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와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한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꾸준한 실천이 중요한 부분이다. 단순한 운동이나 식습관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를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1. 규칙적인 수면 습관 유지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하루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한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조명을 어둡게 해 숙면을 돕는다. 2. 균형 잡힌 식사하기.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 단백질, 채소, 좋은 지방을 고루 섭취하며 설탕과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다. 3. 적절한 운동 습관 들이기. 매일 30분 이상 가볍게 걷거나 요가, 스트레칭을 한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이다. 4. 호흡과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기.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 조용한 공간에서 깊이 호흡하거나 명상을 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긴장을 푼다. 5. 자연과 가까이 하기. 공원 산책, 등산, 바닷가 방문 등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안정된다. 햇빛을 충분히 쬐어 비타민 D를 보충하고 기분을 전환한다. 6. 자신을 위한 시간 확보하기. 일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한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진다. 7.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기.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나는 충분히 괜찮아라고 자기 확신을 키운다. 완벽함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집중한다. 8. 스트레스 해소 방법 찾기. 친구와 대화하거나 운동, 글쓰기,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다. 억누르기보다는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9. SNS와 부정적인 정보에서 거리두기. 불필요한 비교와 정보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SNS 사용 시간을 조절한다. 뉴스를 보더라도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은 최소한으로 본다. 10. 정기적인 건강 체크하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몸에 이상 신호가 있으면 바로 점검한다. 치과 검진, 시력 검사, 혈압 체크 등도 잊지 않고 관리한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결국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관리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질 것이다. 유머 감각이 있다.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농담을 잘하는 것을 넘어 삶을 가볍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유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며 삶을 더 즐겁게 만든다. 이를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1. 사소한 일에서도 재미를 찾는 습관 기르기.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유머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기보다는 이건 내 인생의 코미디 한 장면이야 라고 생각해 본다. 2. 유머러스한 콘텐츠 즐기기. 재미있는 영화, 예능, 코미디 프로그램, 유머책 등을 찾아본다. 가끔은 말장난이나 가벼운 농담이 담긴 글을 읽으며 유머 감각을 키운다. 3.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완벽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도 유머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 정도면 프로 실수로 인정. 같은 가벼운 농담으로 넘긴다. 4. 웃을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기. 친구나 가족과 유머러스한 대화를 나누려 노력한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거나 일부러라도 웃어본다. 웃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5. 다양한 유머 스타일을 접하고 연습하기. 말장난, 상황 코미디, 풍자 등 다양한 유머 스타일을 접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다. 유머 감각이 좋은 사람들의 말투나 대화 패턴을 관찰하고 참고해 본다. 6.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센스 있는 유머 구사하기. 유머는 분위기와 상황에 맞아야 한다. 타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무례한 농담을 피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유머를 찾는다. 7.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연습하기. 대화 중 가볍게 농담을 던져보며 상대의 반응을 살핀다. 유머는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진다. 8.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유머를 활용하기. 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유머러스한 시선이 생긴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 이건 우주가 나를 위해 특별한 샤워를 준비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9. 어색한 분위기에서 가볍게 분위기를 풀어보기. 처음 만난 사람들과 어색한 순간이 있을 때 가벼운 농담 한마디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지금 한마디 하면 다들 기억해 주시겠죠? 같은 가벼운 멘트도 좋다. 10. 웃음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많이 웃는다. 유머를 만들기 어렵다면
적어도 상대방의 농담에 적극적으로 웃으며 반응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유머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능력이다.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소한 일에서도 재미를 찾는다면 자연스럽게 유머 감각도 길러지고 삶도 더 즐거워질 것이다. 사회적 압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 사회적 압박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남들의 기대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과 속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며 자율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1.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기.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SNS를 보며 남들의 삶과 비교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나라는 마인드를 유지한다. 2. 사회적 기준보다 자신의 가치를 우선하기. 취업, 결혼, 재산 등 사회가 정한 기준이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를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한다. 3.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기. 사람들은 사실 남을 그리 오래 신경 쓰지 않는다. 남의 평가보다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수하거나 부족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4.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버리기.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끝이 없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삶이 훨씬 가벼워진다. 5. 거절하는 연습하기. 모든 기대에 맞추려 하면 스트레스가 커진다. 필요 없는 모임, 부탁, 불필요한 기대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한다. 6. 스스로 결정하는 습관 들이기. 부모, 친구, 사회의 의견도 참고하되 최종 선택은 내가 한다.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보다는 이 선택이 지금의 나에게 맞는가? 를 고민한다. 7. 자신만의 삶의 속도를 찾기.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다. 내 속도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라는 불안함을 버리고 내 길을 걸어간다. 8.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다. 남들이 나를 실패자로 볼까? 라는 생각보다 이 경험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9.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남들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려 애쓰지 않는다. 내 성향, 내 선택, 내 방식 그대로 살아갈 때 더 편안해진다. 10.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산다는 확신 가지기. 결국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지 남들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기대에 맞추기보다 나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간다. 사회적 압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 확신을 가지고 남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방법. 변화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면 더 나은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1.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임을 인정한다. 변화는 나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2. 작은 변화부터 연습하기. 매일 같은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보기. 새로운 음식 먹어보기, 새로운 취미 도전하기 등 작은 변화부터 시작한다. 작은 변화를 경험하다 보면 큰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3.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만의 가치 찾기.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내 가치의 배움, 성장, 자유, 행복 등을 찾는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를 생각하며 변화에 적응한다. 4. 변화를 실패가 아닌 배움의 과정으로 보기. 변화가 무조건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도 배움의 일부다.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습관화한다. 5.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기. 변화가 불편할 때
이 변화가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를 생각한다. 과거에 겪었던 변화를 돌아보며 결국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떠올려 본다. 6.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연습하기. 모든 것을 미리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완벽한 계획이 없어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다. 7. 계획을 세우되 유연하게 대처하기. 변화가 올 때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과 달라져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계획은 변할 수 있지만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8. 변화하는 환경에서 나만의 루틴 만들기. 변화가 있더라도 지킬 수 있는 루틴 아침 운동, 독서, 일기 쓰기 등을 유지한다. 익숙한 루틴이 있으면 변화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9.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습관 만들기.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면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시도해본다. 지금 당장은 잘 몰라도 해보면서 배울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는다. 10. 변화에 익숙한 사람들과 교류하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변화가 어떻게 기회로 이어졌는지 배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기회로 보고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다. 결국 변화란 위험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임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방법.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감사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태도다. 이를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1.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 떠올리기.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할 일은 뭐가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 오늘 날씨가 좋다. 따뜻한 차를 마셨다. 좋은 대화를 나눴다. 2. 감사일기 쓰기. 하루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는 습관을 들인다. 직접 적다 보면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3.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표현하기. 고마워, 덕분이야, 내가 있어서 좋다 같은 말을 자주 한다. 문자나 메모를 남겨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불평을 줄이고 감사한 점 찾기.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은 뭘까? 라고 생각한다. 불만을 말하기 전에 그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려 노력한다. 5.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보답하기.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면 그 순간을 기억하고 나중에 작은 보답을 해본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될 때 더욱 깊어진다. 6. 일상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 따뜻한 햇빛, 맛있는 음식, 편안한 공간 등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것들도 소중하게 여겨본다. 이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보인다. 7. 힘든 순간에도 감사할 점 찾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이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과거 힘들었던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움이 된 경우를 떠올려 본다. 8. 비교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기. 남들과 비교하며 부족한 점을 찾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들을 떠올린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감사할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 9. 감사하는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기. 밝은 미소, 따뜻한 눈맞춤, 가벼운 인사만으로도 감사의 마음이 전달된다. 몸이 먼저 감사한 행동을 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10.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고 생각해 보기.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면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결국 감사란 주어진 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태도다.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방법.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의 기준이나 사회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삶은 마라톤과 같아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1.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줄인다.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라는 생각을 내려놓는다. 속도가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속도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 2. 완벽해지려는 강박을 버린다.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만 시작할 필요는 없다. 조급해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 3.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남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한다. 나는 무엇을 원하지?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면서 내 방향을 찾아간다. 4.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을 한다. 남의 기대나 사회적 압박이 아닌 내 의지로 선택하는 연습을 한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 선택을 존중하고 믿는다. 5. 현재를 즐기며 살아간다. 미래를 너무 걱정하기보다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살아본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작은 성취감을 쌓는다. 6. 빠를 필요는 없지만 멈추지 않는다. 속도가 느려도 괜찮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는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충분하다. 7. 나만의 루틴과 생활 패턴을 만든다. 아침 루틴, 운동, 취미 등 나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꾸려간다. 일상의 작은 습관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리듬이 만들어진다. 8. 남들의 기준에서 벗어나도 괜찮다고 인정한다. 꼭 정해진 나이에 취업해야 한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같은 사회적 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내가 행복한 방식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믿음을 갖는다. 9. 때로는 쉬어가는 것도 용기다. 삶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야 한다. 지쳤을 땐 잠시 멈춰도 괜찮다. 휴식도 성장의 일부다. 10.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 빠르든 느리든 중요한 건 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나만의 리듬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며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간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이다. 이상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기쁩니다.